구성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가르침 중심의 수업의 철학적 배경이 행동주의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배움 중심의 수업은 구성주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말이죠. 우리 교실 현장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SR 이론이잖아요. 행동주의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지금도 아이들 뭐 잘한다고 쪼그려주고 과자 주는 거 이게 다 뭐예요? 행동주의예요. 그렇잖아요? 마일리지 데이터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행동주의잖아요. 예? 가지고 그 왓슨이라는 사람하고 그 이후에 손다이크나 뭐 스키너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게 발전되어 가지고 오늘날은 교육 공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SR 이론이거든요. 근데 구성주의는 그것이 아니에요. 구성주의에서는 가장 큰 보상이 쪼그려주고 과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얘기할 때 아이들의 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그게 가장 큰 보상이에요. 근데 외적 동기 유발을 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구성주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흔히 여기에 은행에다 돈을 이렇게 저축하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돈을 모아가는 것이 학습이라고 보는 것을 행동주의예요, 그게. 그럼 구성주의는 어떤 것이냐면은 거기에 써놨듯이 사람이나 사물을 매개로 해가지고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성주의예요. 그러니까 구성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학습자는 수업의 누가 돼? 수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학습자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행동주의에서 아이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데 비해서 구성주의에서는 능동적인 존재로 봐요. 그리고 학습자의 자율성이라든가 아이들의 적극성이라든가 능동성을 아주 중요시하는 철학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들이 말이죠. 교육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저는 아이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데부터 교육의 비극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죠. 옛날에 말이죠. 우리 인류 최초 수업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마 최초 수업은 이거였을 거예요. 구석기 시대에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활을 참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옆 동네에 있는 어떤 아이가 그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활 만드는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이놈 안 돼 하고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간 배우고 싶어서 쫓아가가지고 계속 주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마 해가지고 그것이 아마 최초 수업이었을 것입니다. 그 관계를 한번 봐봐요. 그때 학습자는 선생을 선택도 누가 했어요? 학습자가 했잖아요. 그 할아버지 선택은 뭘 배우실까도 누가 선택을 했어요? 학습자가 선택했어요. 옛날 동양에서도 아주 유명한 선비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보따리를 쌓아가지고 배움을 청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관계도 보면은 학습자가 능동적인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없어요. 공부 상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근대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 안 했어요. 누가 선택했어요? 위에서 다 지시하는 대로 됐죠. 그렇잖아요? 무엇을 배울 것인가도 학습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교육의 비극이 시작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수동적인 존재로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가장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어느 때 같아요? 네? 선생님, 어느 때 가장 행복할까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또는 가장 뭐라고 표현하나? 가장 사람이 성장할 때는 어느 때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가장 행복하지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도 때요. 가장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보면 말이죠. 인간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확대시키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은 그게 자율성이라고 그래요.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 원동력이 자율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막 이렇게 억압하고 통제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 아이는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한 증오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대상이 억압하는 사람이 어머니였다고 한다면은 어머니에 대한 강한 증오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때문에 가지고 있는 뭐예요? 사랑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양가 감정이 대립되면은 아이가 성장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빼앗겨가지고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억지로 뭘 시킨다거나 강요한다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루소도 뭔 말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억지가 없는 자연스러운 교육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강의할 때 꼭 이 말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말을 하잖아요. 한 마리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도 한 마리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바다를 동경하는 마음. 아니 아무리 고기 잡는 방법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바다 가는 거 싫어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엇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혹시 선생님들 나는 이상하게 우리 애들하고 자꾸 부딪힌다거나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은 자기 수업 철학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그 선생님은 항상 머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내가 잘 통제해가지고 끌고 갈 것인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배움 중심 수업 철학을 가진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잘 배워나가도록 도와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욕구가 무엇이고 필요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애들과 부딪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은 자기 수업 철학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비고적기의 근접발달 영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움의 공동체 수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협동적 배움이라고 했죠. 그렇죠? 협동적 배움의 철학적 바탕이 바로 뭐냐면 비구축기의 근접발달 영역이에요. 그 유인물에 나오는 거. 그것을 조금 제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혼자의, 봐요.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해요. 이거 이 다음에 점프 과제와도 연결이 되니까. 혼자의 노력으로 해가지고, 내 혼자 노력해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이 선이라고 했을 때, 혼자의 노력해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이 선이라고 했을 때, 혼자로는 도저히 모자지만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친구와 협동하면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선이라고 했을 때, 이 사이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은 근접발달 영역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JPD라고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더 좋은 프락시멀 디벨롭먼트라고 해가지고 근접발달. 이 영역이 뭐라고 하냐면 배움이 가능한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영역이. 배움이 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면은 이 영역에서 배움이 가능한 근거가 뭐냐? 여기에서 배움이 일어난 근거가 뭐냐면은 제 말 속에 들어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혼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여기라고 했는데 혼자서는 못 가지만은 선생님의 도움이나 친구와 협동을 하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죠. 여기서 배움이 일어난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네? 협동이죠. 아이들과 협동이에요. 아까 그 말씀 협동이 바로 뭐냐면은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예요. 이걸 근거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협동적 배움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지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삐아제라는 사람 들어봤죠? 삐아제라는 사람하고 비고츠키라는 사람은 같은 시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는 어떤 차이였냐면 이거였어요. 삐아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발달이 된 다음에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발달 수준에 맞춰 교육시켜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비고츠키는 그와 반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야,